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 이후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게임주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작과 더불어 사업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게임주 향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곽 대표님, 사실 게임주 하면은 2년 전에 화려했지만 정말 2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 진이 빠질 정도로 그렇죠.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게임주는 지금 사실은 투자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어떤 히스토리컬한 흐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발발했죠. 이때 특수를 타고 집에서만 게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주가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수가 끝나면서 어떤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주가는 내리기 시작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80% 넘게 좀 빠졌던 거죠. 빠졌던 주요 원인 많이 올랐잖아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실적적인 부분하고 신작에 대한 부분, 신작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또 외자판호 발급 이런 부분의 부재 이런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중간에 게임주가 많이 빠졌는데 중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에 대한 얘기가 발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살짝 올랐다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좋게 보았는데 왜 좋게 보냐 하면은 일단 예상치 못하게 탑 6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그룹이라든가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좋음과 더불어서 신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런 내용만 때문에 올라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일정상의 이슈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있죠. 지스타가 있는데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해외 쪽에서 50조 원에 가까운 베팅이 나왔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어떤 지분 투자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베팅이 나왔다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게임주에 대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게임 관련주들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하는 등 정말 투자자들에게서 잊혀져 갔던 그러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게임주가 바닥을 치고 있다 한다면은 자, 이러한 분위기를 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NFT로 인해서 좀 악재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출시 게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그리고 나오더라도 흥행이 실패를 했었다라는 것들이 좀 게임 업계 특성상 좀 악재로 많이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분위기들이 좀 강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또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공매도 타깃이 조금 되기 쉬웠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서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서 좀 아쉬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위메이드가 30% 정도가 상승폭을 보여줬었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번 달 들어오면서 70% 정도, 그리고 또 오늘 29% 정도 올라가는 또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주의 반등, 게임주에 투자하셨다가 물리셨던 투자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웃음꽃을 주는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한 부분은 예, 조금 더 뒤에서 대응 전략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게임주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크래프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좋은 성과였기 때문에 이럴까요? 뭐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윗도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도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7월 달에 인도 현지 앱마켓에서 차단 조치를 받았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올해 5월 18일 날 차단 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번 실적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인건비 감소 등 비율 효율화와 주식 보상 환입이 198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껑충 뛰어 올라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거와 더불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고질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실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2024년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블랙 버짓 내년도 연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크앤다크 2024년 상반기 출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조이 2024년도 하반기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건 뭐냐 하면은 프로젝트 인조이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가 구체화된 점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반영해도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났는데 제가 다 좋은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 하나 정도는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작적인 부분에서 다크에서 2024년도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 약간 소송 분쟁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쟁거리가 이슈화가 된다면은 크래프톤의 약간 어떤 약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이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도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눈치가 조금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보다는 게임주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우리 곽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투심은 이제 게임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임주 자체의 전반적인 체력은 사실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만큼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올해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주목받았던 테마는 생성 AI입니다. 이 생성 AI가 주목받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의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이런 어떤 인프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PC 인터넷 등장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성장했던 것은 컨텐츠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성 AI의 등장에 따라서 컨텐츠 산업의 확장이 당연히 유효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은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선별적으로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년 넘게 하락한 게임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작 발표와 공매도 금지로 훈풍이 불고 있는 게임주. 자, 과연 이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제 주변 지인, 친척 중에도 게임주에 2년 전에 물려가지고 소갈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 두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 일단 곽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현재의 시장 컨센은 좀 내년에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실적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단기에 그칠 거는 우려, 이런 부분이 아까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메이드 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또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 개선된 그림이 실제 나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이고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주식을 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반적으로 조금 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게임주들도 이제 점점 판호가 좀 풀리고 있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 등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게임 업계도 나름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NFT에 대한 규제가 좀 남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아직 소송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좀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로 풀리게 된다면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날개를 달아줄 만한 이슈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랠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상승을 한 거 정말 좋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1차적인 대응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눌러준다라는 얘기인데 눌러줬었을 때 다음에 우리 2024년도에 새롭게 또 신규로 오픈될 게임들을 또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운다면 좀 내년 또 상반기, 하반기에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임주 참 어려운 섹터죠. 골이 깊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산이 높다라는 속담처럼 2023년까지 힘들었던 게임사들이 2024년 이후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게임주도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과 함께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대되는 게임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 윤 대표님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8년 동안 어쨌든 칼을 갈고 나온 게임이잖아요. 일단은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조금 눈에 띄고요. 다소 이번에 좀 실적들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임들은 많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변화하는 NC소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NC소프트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NFT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위메이드 또한 여러 가지 IP들을 공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까지 같이 지켜보신다면 또 좋은 게임주들의 운영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어려웠던 게임주들 최근의 흐름 보면서 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